제가 어릴 때 적성검사를 하잖아요. 왜 어릴 때 적성검사를 하면 제 적성이 참 웃겨요. 여러 가지 적성 중에서 기억력이 56%밖에 안 돼요. 그 말은 100명 중에 56등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.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. 근데 제 자신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내 마음속에 항상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최고고 부모님이 또 그렇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키우셨어. 저가 걸어다닐 때 걸음걸이를 보고 너 그렇게 걸으면 안 돼. 뭐 똑바로 서고 발걸음도 똑바로 하고 조금 어머니가 굉장히 파티큘러 하셨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지금까지도 바른 사람,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뭐 사람이 그러나요, 인간이? 그렇지 못한 게 인간이고 이때까지 살면서 요 모양 요 꼴로 된 것 같아요. 지금 이 간증 시간이 주어졌을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3번을 말씀하셨어. 제가 기억력이 나쁜 줄 알고 꼭 적어 오셔서 읽으시라고. 이틀 전 금요일 오후까지 문득 뭘 해야 할지 생각을 떠올려 봤지만 정말 난감하였고 또 한편으로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을 빌려 제 신상 털기를 목사님과 교우들 앞에서 하라고 하심을 믿고 하겠습니다.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읽어도 안 돼요. 말도 잘 못하지만. 이렇게 받아들이실 의향을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만 믿고 마냥 드러내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제가 아주 어릴 때 외할머니가 넥타이 같은 걸로 제 허리춤을 묶고 잡고 계셨던 것을 기억하고요. 크게 아팠던 적은 없지만 국민학교 때 또 대구의 수성국민학교라고 굉장히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인데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그 수영장까지 있는 학교였었어요.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물을 다 빼놓고 있는 입장이라서 수영장 다이빙 한다고 이렇게 조금 높은 데서 친구랑 둘이서 밀기 하다가 옆으로 떨어 넘어져서 제 이 빗장뼈가 부러졌어요. 근데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쪽 뼈가 부러졌는데 오른쪽 손을 못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가 너 좀 이상하다. 그러고는 왜 그러냐 그래서 넘어졌던데 좀 아프다 그랬더니 그때사 접고론을 가서 유도하는데 도장에 가서 뼈를 맞추고 한 열흘 정도를 누워있었던 생각이 나요. 누워서 책도 위에 걸어놓고 보고 책 보기도 싫은데 억지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기억도 나고요. 지금 제가 중년인데 중년이 된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젓가락같이 너무 말랐었고 말수도 적었고 제 생각으로는 속도 썩이지 않던 아이였었어요. 졸지 말라고 공부할 때 졸지 말라고 어머니가 커피를 사발로 타주셨어. 그러면 저녁 먹고 공부하다가 사발로 타준 커피를 마시고는 배가 너무 불러서 더 많이 졸았던 기억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교복이 흰 선이 여기 소매에 흰 선이 2줄이 있었습니다. 그것도 일제시대 잔재입니다. 한 줄은 제1중학교, 2줄은 제2중학교라고 하는 건데 그 쌍백선 교복 입은 학생들이 우리 어머니 눈에는 제일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, 그 당시 국민학교 때 너는 꼭 저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.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새벽 4시부터 수업 다니고 저녁 커피 마셔가면서 공부하고 그런 생활들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저 식구가는 제 위에 누님이 3분 계신데 2살 터울로 3분이 계시고 막내 누님이 50년생입니다. 그리고 저하고 4살 차이가 나요. 그게 아마 저 6.25 때 전쟁이 발발하고 어머님하고 아버님 사이가 소원해지시고 휴전이 되고 나서야 저를 만드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겼고 누님 3분은 다 저희 아버님을 기억하십니다. 근데 저는 아버님을 기억을 못해요. 제가 기억하는 거는 사진상으로 아버님이 제가 2살 때였던가 안고 계시던 사진하고 아버님 학교 다녔을 때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저 기억 속에 제 라이프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.
기억력이 없으니까 봐야 돼요. 그런 환경이었었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매년 지금은 모르겠지만 가정 환경 조사라는 걸 합니다. 그러니까 집에 뭐 있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캐러고리로 식구는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조사해서 매년 해요. 그러면 그거 적어 넣을 때마다 저는 항상 뭐 제가 죄진 것도 없으면서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. 그렇지만 저는 항상 뭐 움츠려 드는 그런 입장이 되는 입장이었고, 그게 살면서 모든 저의 행동 반경이나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대인관계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일 거예요. 알게 모르게. 그러고는 사춘기를 지나고 머리가 커지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타이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,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48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230~40명이 서울대학을 가는 학교입니다. 나머지는 연고대들 가는 학교인데 저는 재수까지 하면서 경기대 관광과를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중퇴합니다. 공부를 아예 손을 놨어요. 그러고는 8년을 준비해서 시카고에 먼저 와 계신 큰 누님 덕분으로 LA로 저는 이민을 옵니다. 이민 와서 목수 일, 페인트 일, 카펫 세일즈,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세일즈, 관광 가이드, 그리고 그 LA의 그 롱비치 항에 배가 들어오면은 그 배에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들, 그러니까 BMW나 뭐 지금 얘기하면 현대차나 차가 들어오면은 그 차를 각 딜러십에서 오다가 들어오면 그걸 프랩합니다. 그러니까 위에 포장된 걸 뜯어내고 청소하고 베큐하고 필요한 옵션들 넣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 아주 가까운 분을 만나서 LA 온 지 4년 만에 제가 그 뉴욕으로 들어옵니다. 뉴욕으로 와서 그분 사업을 돕는다는 뭐 그런 것보다는 시키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. 근데 제 주위에는 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.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주위에 항상 7살이 많아요. 터울이 웃기는 게 위에 형들이 전부 7살이 많아요.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드리면 누군지 뭐 흔히 아시는 분인데 저한테 사람은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필요한 사람.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너무 머릿속에도 박히고 가슴속에도 박혀가지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공부를 안 한 대신. 그래서 그분을 도와 하는데 이분은 나를 이용해서 뱅크 3군데의 론을 제가 코사인하게 되고, 그리고 이분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941 텍스,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하신 분들의 세금을 위드홀드 해가지고 그거를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은 그 위드홀드한 텍스를 안 냈어요. 근데 그 회사에는 저 이름도 들어가 있었어요. 그게 13만 불, 3군데 은행에서 57만 불. 그게 제 크레딧으로 넘어옵니다. 은행 돈은 7년이 지나면서, 그러니까 파일 될 때부터 7년이니까 그게 오버올 뭐 7년에서 한 10년, 11년 거니까 다 없어지는데 텍스 리는 그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30대, 40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. 일하는 거 외에는.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분하고의 인연은 끝이 나고 89년 말에 저는 누군가를 같이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택합니다. 그게 제가 지금 시작한 일이에요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, 뭐 잘 선택했고 안 했고는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뭐 그 결정은 뭐 누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, 어쨌든 저는 지금 뭐 굉장히 해피해요.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몇 년 후에 같은 업종에 계신 분 소개로 그 당시 그 7살 된 아들을 키우던 홀어머니,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여자를 만납니다.
근데 여자분이 혼자서 아들 키우는 걸 보면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나서 아버지가 없었던 내가 생각이 나서 이 아이의 친구나 아버지가 되고 싶은 생각에 그것도 자만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에 결혼을 하고 그 상황도 영능치가 않아서 제 last name이 지금 스펠을 JOH로 쓰는데 이민 올 당시에 여권에는 CHO입니다. 목사님하고 똑같이. 근데 간단하게 저희 와이프의 성격을 말씀드리면은 차이니즈 같은 last name 가진 사람하고 성을 따르기 싫다. 그냥 자기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되는데 싫다. 그래서 그 당시 700불을 주고 변호사를 써서 JOH로 바꿉니다. 조가니까 초가 아니고. 근데 그 성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하고도 또 결론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. 그래서 그 착한 7살짜리 아이가 9살 될 때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고,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제 딸아이가 생깁니다. 근데 이게 그 딸아이 엄마, 그 7살짜리, 9살짜리 엄마도 물론 상처겠지만 딸아이나 그 아이의 상처는 제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겠죠. 그러고 나서 살면서 그 동네에 같이 살던 한국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들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딸의 얘기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말고 비상계단에 혼자서 앉아 있는 걸 많이 보는 경우가 있대요. 어린애가, 국민학교 다니는 애가. 슬퍼요. 정말 어이없고 후회도 많이 했고, 살면서 정상적인 가정 가진 사람 보면 정말 부럽고 또 존경한다는 것보다도 참 다양한 사람들, 너무 정상적인 사람들 보면 좋아요. 저 자신은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고 어이없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사무실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당시 그 친구들은 아콜라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감리교회에 등록하여 성가대로 봉사하였습니다. 한 10여 년. 목사님,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. 제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. 제가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아콜라에서 세례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사 직분을 받고 성가대를 하게 됩니다. 근데 받아야만 직분을 받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내뱉지 못했던 것은 자랄 때에 내 속을 내보내지 않고 살아야 하는, 참아야 하는 모든 그 어떤 그런 것들에서 나오지 않았나.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건 물론 변명이겠지만. 그리고 이 짧은 간증 시간에 이렇게 몇 마디로 내가 지나온, 지금 만으로 63인데, 그거를 다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,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일 너무너무 많아요. 사고도 많고 많습니다. 근데 시간이 되면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래도 그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한 가지 우물을 파라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 가지 우물을 팠습니다. 어느 시간 이후 89년, 90년 이후부터는. 그래서 넉넉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직 세례 안 받은 전 목사님한테 부지런을 저들 마음에 작정이 되어 있고요. 세례 꼭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보통분 아니세요. 자그마하신 분이 자그마한 것을 자랑으로 삼으시고
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서 이 교회는 작지만 작다고 그래서 큰 교회와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하시는 일 다 똑같고 교인 한 분 한 분 신경 쓰시는 일 똑같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은 정말 저한테 1등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